이번에는 32강 항공도 판독입니다.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주제도를 우리가 항공도라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적인 특색하고 위험물, 장애물, 아니면 항법 보안시설이랄지 비행 경로, 설정된 공역, 공항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지도에는. 그래서 항공도는 우리 시기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고, 조종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무선 항공 무선 시설이랄지 비행장, 항공 등대, 비행 금지 구역, 항공로 정보 이런 것은 실제로 고도에 따라서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별로 색깔이 틀리게 돼 있어 이게 높은 산이다, 낮은 산이다 알 수 있게 아주 자세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지구상의 두 점 사이의 어떤 최단 경로는 앞에 우리가 대권, 속권 할 때 대권이 지도상에서 직선으로 표시되도록 방위도법으로 제작됐다는 것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운항 계획이나 비행 중에 어떤 항로 위치 측정에 사용되는 지도가 우리 항공도인데,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최신 정보가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이 항공도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제 표준이 있고, 거기에 있는 부속서 아넥스라는 부속서 4번에 보면은 항공 지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 지금 현재는 1번부터 아넥스 1, 아넥스 2 해가지고 19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네 번째 항목이가 항공 지도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4는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공약 협약에 따라서 용어랄지 운항 기준, 기호, 단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제작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부에 있는 항공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공도 가운데 필수적으로 어떤 도로에 보면은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여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휴대폰으로 보면은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런 공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냥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항로입니다. 항로고 항로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표시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카타 5 MOA 19 있었죠. MOA는 뭐라 했어요?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리아, 다시 말해서 군작전 지역이고, 카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훈련구역이고, 또 다른 것도 이런 표시들이 다 있으면 해서 이런 데는 실제로 우리가 피해가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항공편은 지도 한 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남부지방이죠. 보면은 여기가 전라도, 경상남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실제로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거리에 비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항 표시같이, 아니면 공항에 대한 위치, 아니면 거기에 주파수까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도만 가지면 내가 무선 할 때 어떻게 주파수를 어떻게 잡아야 한다, 다음 어떤 관제소는 주파수 얼마 어떻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항공도를 구해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주제도를 항공도로 한다 했습니다. 항공도. 여기 보면은 위험물이랄지 장애물, 보안시설, 비행 경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기호에서 나왔죠. 민간공항은 이렇게 표시하고, 군공항은 이렇게 표시하고, 민군 같이 하고 있는 군사 비행하고 민간공항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다음 1000피트 미만 장애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 1000피트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몰려 있으면 여러 개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이게 송전탑 위면에서 파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호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기호죠.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할 때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특별하게 장애물만 표시해가지고 만분의 1로 좀 그렇게 크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그 다음에 대개 보면은 정밀 접근 지역 또는 활주로 내 지역의 어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조종사가 내가 어떤 항공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입항 절차도랄지, 아니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항공기 진입 절차, 어떤 활주로는 어떻게 돼 있다,
아니면 거기에서 지상 이동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행 준비할 때에 이륙, 착륙, 어떤 비행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게 여기 할 때는 세계 항공도는 100만 분의 1이고 구역별 항공도는 5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었습니다. 구역별 항공도 다시 말해서 50만 분의 1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건 비행장이죠. 비행장이 활주로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활주로가 적은 거 보니까 이것은 뭐 좀 적은 거고 이건 좀 큰 거고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장애물도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장애물 뭐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세히 있기 때문에 지도를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냥 이거 보면은 아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뭐 이런 경우는 뭐 풍력발전소가 있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기호가 1000피트보다 높은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 했죠. 뭐 1000피트 미만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항공도 사용 목적은 지형 지물을 확인하면서 지도에서 어떤 내 위치, 항공기 위치를 식별하고 항로나 이런 것을 잘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할 때는 항공도 사용 규격은 일반적으로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 25만 도라고 25만 분의 1. 방금 말했던 이 앞에 있는 어떤 구역별 항공도 50만 분의 1 아니면은 제일 큰 게 100만 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경량 항공기 같은 것은 시계비행에는 50만 도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도시 주변이랄지 그런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애물 이게 전에 보면은 대개 항공도에서 작은 원으로 된 기호가 비행장이고 조금 전에 했던 굵은 실선이 항로고 뭐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는 게 위치 통보 지점 내가 어디에 한 번씩 통보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빗금으로 쳐져 있으면은 그런 데는 뭐 비행 제한구역.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빗금으로 쳐져 있다는 경우는 비행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비행 제한구역 R은 뭐 리스트릭트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항로를 잡을 때 이리 갈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 뭐 아무것도 안 걸리면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 이리서 이리 갈 때는 이 가운데 조그만 공항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공항을 지나갈 것인지 여기서는 좀 높여서 갈 것인지 아예 돌아서 갈 것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장애물과 지형은 1000피트 이상 지형문 삼각형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송전탑과 같이 전류를 보내는 장애물은 꼭대기에 전기 표시, 어떤 이제 전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번개 표시라 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색 선으로 표기되는데 고속도로는 그렇게 아주 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두 줄로 표시하고 작은 도로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로 된 도로에 눈금이 되면은 그건 철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너무 자세히 해서 잘 안 보이고, 아무튼 이런 이제 까만 것들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에가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철도입니다.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까만 게 있는 것은 그냥 도로고, 이렇게 점이 중간에 점이 있는 것은 철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어떤 연기가 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장애물 표시에다가 스택스라는 문자가 표시됩니다. STACK. 스택이라는 것은 어떤 연기 어떤 굴뚝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이다 알 수가 있고, 규모가 큰 도시들은 대개 노란색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작은 도시나 마을은 약간 조그만 뭐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파란색은 강이고, 파란색 선으로 된 것은 강이고, 선이 넓을수록 폭이 큰 강이고, 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현재 위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도형들은 기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지도를 판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택스라는 굴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공장이다. 그 다음에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000피트 이상 지형지물은 삼각형 높이 서사히 모양하고 있다 그러죠. 1000피트 이상 삼각형, 1000피트 이상 이거 삼각형 높이에 솟아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송전탑과 전류를 내보는 장애물은 꼭대기에 전기 표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로는 회색선으로 표시되고 그것도 말했고,
고속도로는 큰 도로는 두 줄로 되고 작은 도로는 한 줄이다. 한 줄로 된 도로 표시에 눈금이 추가되면 뭐라 했어요? 그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철로라 했죠. 철로. 눈금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항공도에 한 줄로 된 도로 표시에 눈금이 추가된 것은 방금 말했던 철도입니다. 철로. 그 다음에 삼각형이 높이 솟아있는 모양 상부에 전기 표시가 있으면 뭐냐? 이런 경우는 송전탑이라 했습니다. 송전탑. 그 다음에 큰 규모 도시는 노란색이라 했죠. 큰 도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일반 항공도는 축적이 뭐 25만 분의 1, 50만 분의 1, 뭐 100만 분의 1 쓴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 지도 보는 것은 이미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